어렵고 아쉬울 때 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좋은 권력자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53강입니다. 세트 한자는 우리들의 보편적 상식으로 한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새, 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황새, 관자입니다. 이 황새, 관자는 황새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붓으로 사용될 때는 권력자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자는 붓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황새, 관자는 풀초변의 입구자와 세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풀을 의미하지만 풀초변이 붓으로 쓰이게 되면 명예를 의미합니다. 멋진 모습인 것이죠. 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고 머리 또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추자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새, 관자는 두 마리의 새가 멋진 모습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서 황새 한 쌍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황새는 큰새란 뜻으로 한새라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황새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새는 큰새란 뜻입니다. 황새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 것이죠. 황새 한자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글자인데 두 마리의 새가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두 마리가 고고하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황새 한 쌍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이러한 황새 관자를 권력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권력자로 해석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황제의 모습입니다. 권력자의 모습인 것이죠. 온 백성들은 위에 있는 그 황제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 관자는 높은 곳에서 황새 한 쌍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서 우리 인간 삶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권력자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황새 관자를 권력자로 해석합니다. 황새 관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력자는 권세 권자입니다. 이 권세 권자는 권세를 의미하고 저울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권세 권자는 나무 목자와 황새 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황새 관자는 황새를 의미합니다. 또 권력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 권자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황새의 모습을 권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권세는 허락된 권위로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배력을 말합니다. 그런 허락된 권위가 어떻게 나오는가? 고고한 자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저 보기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권위가 생겨지는 그런 상황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고고한 모습으로 고고한 자태로 있는 이런 황새를 보면서 그저 권력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권세권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이 권력자가 힘을 사용해야 되고 무력을 사용해야만 권세가 생긴다면 그거는 바른 권세가 아닙니다. 황새처럼 보기만 해도 고고해 보이는 그런 자태 속에서 권위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권세는 공동체에서 권력자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높은 곳에 있는 황새 한 쌍으로 그 권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제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제조카는 권한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다는 뜻으로서 남의 도움을 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쓰니 당신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권제조카라 하는 것이죠. 또는 권리라 할 때나 권한이라 할 때도 권세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력자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는 보다는 뜻이고 보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볼관자는 황새관자와 볼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황새관자는 황새를 의미하는데 권력자로 해석합니다. 또 볼견자는 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볼관자가 표현하는 그 보는 것은 황새처럼 보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조하는 그 모습이 볼관자입니다. 황새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권력자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볼관자입니다. 이 글자는 눈높이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가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높은 빌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볼관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명약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약권화는 불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뜻으로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관찰한다고 할 때, 관광이라고 할 때도 볼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새관자가 사용되는 세 번째 관력자는 권할권자입니다. 권할권자는 권하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권할권자는 황새관자와 협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황새관자는 황새를 의미하고 권력자로 해석합니다. 또 협력자는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권할권자는 황새가 보여주는 힘이 권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힘을 보여주면서 시민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권할권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권력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시민들은 따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권할권자입니다. 권할권자는 황새가 보여주는 힘이란 표현으로서 권력자가 힘을 보여서 시민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해서 따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무심결에 한 것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랫사람들에게 권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권할권자는 권력자가 힘을 보여주면서 시민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덕업상권, 과실상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덕을 쌓는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에 대해서는 서로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의 규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권장한다고 할 때, 권면한다고 할 때도 권할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기쁠 환자입니다. 기쁠 환자는 기쁘다는 뜻도 있고 기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쁠 환자는 황새 환자와 하품 훈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황새 환자는 황새를 의미하고 권력자로 해석합니다. 또 하품 훈자는 하품입니다. 그 하품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쁠 한자는 황새가 입을 크게 벌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기쁜 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자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기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권력자인 왕이 먼 곳에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웃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불한자는 황새가 크게 입을 벌린 모습이라 표현하면서 권력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기쁜 일로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말은 권력자가 기쁘면 모두에게도 기쁜 일이라는 그런 설명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왕조사회에서는 권력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의 행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백성들의 기분은 권력자의 기분에 따르는 것이죠. 권력자가 기뻐야 백성들도 기쁜 것이고 권력자가 화를 내면 백성들에게 해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기쁘란 자는 황새가 크게 입 벌린 모습이라 표현하면서 권력자가 기쁘면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환천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천희지는 하늘을 우러르며 기뻐하고 땅을 굽어보고 기뻐한다는 뜻으로서 대단히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환이라고 할 때, 환호한다고 할 때도 기쁘란 자가 사용됩니다. 황새관자가 사용되는 다섯 번째 관련자는 물댈 관자입니다. 이 물댈 관자는 물을 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물댈 관자는 물수변의 황새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황새관자는 황새를 의미하고 권력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댈 관자는 황새가 흐르는 물에 있는 모습을 물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관심을 가지면 물의 방향도 바뀐다는 것이죠. 물을 대다는 것은 어떤 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흐르는 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물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께서 이 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물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대를 관자는 황새가 흐르는 물에 있는 모습으로서 권력자가 그 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물의 방향이 바뀐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석근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근관지는 뿌리는 제쳐두고 가지에 물을 준다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서 근본은 있고 지역적인 일에 힘쓰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관계라는 말에서나 관수라는 말에서 물댈 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력자로 해석되는 황새 관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황새의 자태처럼 제야의 고수라 불리는 모습만으로 명성만으로도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